선생님께서 3대 7의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7대 3이 아니라 3대 7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 선생님 7대 3은 안 되나요? 여기가 어디냐면 30% 에너지 갖고 만드는 곳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면 30% 에너지가 이 지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우리 무대예요. 우리 무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3이 먼저 가야 되고 7이 오는 거예요. 만일에 북에서 어떠한 뭔가를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북남이라 그래요. 남한에서 이렇게 뭔가를 해서 주제할 때는 남북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미국하고 남한에서 뭔가 주제를 해서 그러면 한미라 그래요. 한미. 이 원리들을 잘 따져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3차원에 사는 우리예요. 30% 질량으로 운용을 하는 거단 말이죠. 대우주의 에너지를 30% 질량으로 운용하는 데가 우리 지금 은하계예요. 그게 물질 에너지 우주예요, 이게. 물질 에너지 우주. 물질이 변화해갖고 물질로 운영이 되는 이게 지상이고 이것이 우주예요. 지금 물질 우주. 그럼 비물질 우주는 어디냐? 물질로 운용되고 있지 않고 정지돼 갖고 있는 70% 우주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70% 우주에 더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이건 정지돼 있고 30% 갖고 운용을 한다라는 것은 이 탁한 거를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뭐 다 이야기하기는 지금 좀 그렇고 짧은 시간에 대답을 하는 게 우리가 3대 7의 법칙으로 이 지금 우주 운행을 지금 이 30% 질량으로 운행을 하고 지구를 만들었을 때는 지구에도 3대 7의 법칙으로 운용하게끔 빚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70% 빚어놓고 해를 30%로 운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류의 지금 뿌리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뿌리를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뿌리를 만들 때, 여기 삼천리 금수강산에 둘레가 7천리가 나오는 공수가 딱 나옵니다. 뿌리를 제작해 놓은 게. 그게 한반도가 길이는 3천리, 둘레는 7천리예요. 요렇게 해서 한반도를 성립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 뿌리기 때문에. 인류의 뿌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를 산을 70%를 만들었고 덜을 30%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러면 요게 물은 이 물에다가 70%를 당겨놓고 30%를 대륙으로 연결해 놨어요. 3대 7의 법칙 때문에 뿌리를 이거 건설을 할 때 그렇게나 자연에서 그래 우리 인간 육신을 빚을 때 우리는 3대 7의 법칙으로 빚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니까 이제 길어지는데, 우리 몸을 빚을 때 30%의, 이 해로 만들고 70% 물로 빚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래 위에다 구멍을 3대 7로 뚫어 놨어요. 위에 7개. 밑에 3개, 요래 뚫어 놓은 거예요. 그 공수가 나야 돼, 항상. 이게 안 맞으면 자연의 질서가 아니에요. 대칭도 뭐든지 3대 7의 대칭이 돼야만 최고의 아름답게 돼가 있어요. 요런 것들, 그렇게 우리가 기하적인 것도 모두가 3대 7이라야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만들 때 3마디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육신 뼈가 전부 다 3동가리짜리예요. 우리 머리 하나 띄면 1동가리, 몸통 띄면 1동가리, 하체 띄면 1동가리, 3동가리예요. 근데 팔을 이렇게 띄나가지고 요걸 빼보면 어떻게 되냐? 요거 1동가리, 요거 1동가리, 요거 1동가리예요. 3동가리. 요 손가락을 딱 빼놔봐.
요 세 동가리예요. 모든 것은 우리는 세 동가리로 다 빚어놓은 거예요. 3대 7의 법칙으로. 그러니까 이 지구촌을 정확하게 3대 7의 법칙으로 빚어놔서 물을 70%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지구 옆에 달을 하나 저기에다 생산해서 같이 운용되게 해놓은 거죠. 달은 물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중력이란 질량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위치에다 적당히 떨어뜨려 놔놓고 이걸 같이 운행을 하면서 물을 운용하는 게 저 질량이 같이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물, 날물이 있고 덜물, 날물이 될 때마다 초송달, 조금 더 달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 모든 구조는 그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3대 7의 법칙은 이 대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고 이는 우리 은하만 아니고 대우주의 법칙이 운용되는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3대 7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갖추는 것도 70%를 갖추면 다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화하는 게 30%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에 법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 개 한 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뭔가 질문할 때 조금 섞어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대자연의 운행의 법칙이 3대 7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과학을 이해하기도 좋고 모든 세상을 보는데 우리가 분별하는 게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7대 3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그럼 거꾸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3대 7로 가야 됩니다. 이해가 좀 됐습니까? 올해 1분기에 엔잡러가 5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제적 이유가 주된 원인이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아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면서 엔잡러가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슨? 엔잡러입니다.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걸 잡러. 네. 이들은 수익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경력이 쌓이고 인기를 얻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 후에 자기계발서를 출판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굿즈를 출시하기도 합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꿈을 좇는 엔잡러들의 성장 방향에 대해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지금 그 자업을 많이 갖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한두 가지 갖는 게 아니고 그 쓰리잡, 포잡 이렇게 뭐 파이프잡 이래. 왜 이러냐? 지금 갈 길을 못 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갈 길 찾고 있는 거예요. 헤매는 것도 찾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 이것도 경험하는 것도 좋고 저것도 경험하는 게 참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갈 때마다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주어지는 환경이 달라요. 그럼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하냐? 돈 씨알리다가 옆에 이야기하면 이래갖고 또 다시 씨알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한꺼번에 한 5가지를 일을 해도 소화 다 돼요. 그만큼 뛰어난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하고 두 가지, 세 가지면 헷갈릴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헷갈려요. 그만큼 소화 능력이 크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보고 이 아이들이 진짜 좋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안겨주면 어떻게 될까? 이 사회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빨리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회인데 이런 거 진짜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거를 찾아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뭐 이게 그 많은 직업을 가지고 조금씩 해도 많이 걸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제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질량이 될 만큼 하게 놔두는 게 좋습니다. 놔두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무엇을 지금 접할 때는 사회를 공부하라고 접하는 것인데, 이는 키를 잡아주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사회는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나와서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돈을 벌려고 잡을 한다면 이거는 너가 착각이다. 왜 사회가 경제를 많이 안 주고 너희는 경제가 제법 필요한데 너희 손으로 벌게 하냐? 많은 걸 접하라고. 많은 걸 접하게 하는 거예요. 사회가 돈이 없어서 돈을 너희들한테 못 줘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많은 걸 접하는 거는 내가 내 자립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집안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제들이에요. 그 쓰리잡을 하나요? 안 해요. 왜? 경제는 다 갖추어져 갖고 있는 데는 다른 거를 지금 연구해야 되는 거죠. 지도자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뭔가를 그 경제가 많은 집안이라고 하면 이 집안은 지도자 집안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가 많이 와요. 이 자제들은 특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반 이게 지금 사회가 무엇을 우리가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과제를 내놓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이런 걸 너무 몰라도 사회를 우리는 이끌 수가 없어요. 이런 공부를 시키는데 이 기초 공부를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많은 걸 접할 수 있게끔 해놨다라는 것은 너한테 경제를 많이 안 주면서 접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접하는 그 자체에서 무엇을 찾으라고 하는가를 기초 공부를 해서 그런 것들 바르게 접하면서 내가 많은 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조금 이제 가진 집안에서 많은 자업을 가지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한 거는 조금 지도층이고, 더 지도층 되면은 더 자업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안마다 다 틀리게끔 지금 이게 에너지를 줘놨는데, 그런 걸 바르게 운용치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의 사장님 자제라든지 회장님 자제라든지 무슨 간부 자제들은 해야 될 공부가 달라요. 그 다른데 그걸 이렇게 바르게 모르니까 전부 다 헤매니까 또 이렇게 공부를 시킬 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옆으로 빠지고 이상하게 놀고 이러다가 보니까 또 그 집안의 자제들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사회가 뭔가 불평을 하고 뭔가 안 좋게 본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회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가 지금 일어나도 이게 헷갈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업을 많이 가지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또 환경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안에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무엇을 얻을 건가. 이런 것들을, 많이 뛰는 애들은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많이 뛰는 애들이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근데 없으면서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5개, 7개도 하는데 저건 머리 엄청 좋아요, 저거. 근데 저거 3개밖에 못 하네. 가 맞고 머리가 안 좋아요. 이랬다고 또 내가 또 뭐라 할라. 근데 난 돈도 못 벌면서 저 2개도 못 해요, 하나밖에. 머리가 되게 나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사회가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를 다양하게 키워야 되는데 이런 걸 누가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가 없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전부 다 이 정법을 좀 들으세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좀 나누면서 자꾸 듣게 하세요.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직접 질문할 것이면 질문을 받아서 내가 풀어주고 질문을 받아서 풀어주면서 우리 젊은이를 키우면 되니까 자꾸 이제 그 정법을 좀 나누세요. 우리 청춘 포럼 하는 거 있죠. 청춘 포럼 해서 지금 본문이 많이 나와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나누고, 좀 젊은이들한테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두 개 보내갖고 좀 들어보고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이런 걸 지금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이게 선생님 이 사람의 그 용한 얼굴이 안 나오게. 왜?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을 지금 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자경의 공부를 시킨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운동권 출신들이 전부 다 교폰을 잡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전부 다 우리 젊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주 이게 이게 낮게 키우는 거예요. 왜 그쪽에 바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집안이 잘 되는 것보다는 또 없는 사람들을 같이 잘 지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그게 공산 국가들의 이론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전부 다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하향 평균화로 살자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향 평균화로 살면 안 되고 상향 평균화로 살아야 돼. 우리 왜 해동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홍익 인간 지도자들입니다. 상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상향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방편으로 사회를 접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게 사회를 접근해서 뭐 하냐? 돈 벌란다. 이러면 뭔가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회를 접근해 방편으로 돈 벌게 가게 만들었는데 난 돈 벌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밖에 모르면 그러면 이 나라 망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방편으로 사회를 주었고 사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흡수해서 이 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초 공부들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는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질문을 받아서 공부를 많이 풀어갈 테니까 내가 시간이 있는 한 이 젊은이들을 모여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요런 장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때까지는 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갖고 좀 피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내가 나가서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갈 테니까 이제부터.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방송에서 젊은이들을 모이게 해서 질문을 하게 하고 아주 이게 방송에서 또 내를 또 때리 잡으려고 이상한 질문 또 해라고 하면 나 그 질문 다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든지 질문하면 우리가 같이 이해되게끔 풀어주는 이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만 마련하면 내가 항상 가서 가르치고 이끌고 할 테니까 그 자리만 만들면 돼. 근데 이제 언론에서 아마 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내가 이제 만들어 가면서 갈 테니까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2000년생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00년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접했고 통화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를 편하게 사용합니다. 조직 생활을 할 때 상사와의 관계를 어려워하고 업무가 가중되면 참지 않고 전달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융통성의 적용이 잘 안 되고 원칙이나 규칙을 먼저 내세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 선배인 기성세대는 2000년대생 이후 MZ세대와 잘 지내는 방법이 있다면 지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뭐 기성세대고 뭐 MZ세대고 할 것도 없이 잘 지내는 방법은 상대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두 가지 없어요.
이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상대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 말을 많이 들어줘라는 거죠. 이 사람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게 앞장을 서야지 내가 니한테 많이 말을 하려고 들면 이 사람 떠나요. 우리 부모님들과 자식들이 왜 멀어지느냐? 부모님이 자식한테 많이 가르치려고 들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자식을 내가 많이 하는 만큼 자식은 요렇게 많이 한 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자식하고 갖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식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고 내가 이해가 다 안 돼도 그게 오히려 조금 이렇게 미숙하더라도 들어주고 칭찬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들어주고 칭찬을 하는 것은 아직 미숙하니까 자꾸 말을 하면서 성장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식을 성장을 시키는 게 부모입니까? 자식을 갖다가 내 방법으로 막 쳐가지고 내쫓는 게 부모입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식의 말을 많이 들어라. 다른 거 한 개도 없어. 그럼 갖춰집니다. 자식의 말을 듣고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말을 하는데 아직 내만큼 이게 크지도 않았는데 뭘 완벽하기를 바래. 자식이 말을 할 때 조금 미숙한 게 맞아.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고마운 거죠. 그럼 내가 칭찬을 하고 나면 확장성이 일어나요. 또 그래갖고 자꾸 그렇게 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라. 그럼 귀찮아져. 그런 것들을 내 할 일이 없으면 귀찮은 일이 생겨요. 내 할 일이 자식의 말을 들어줄 때는 들어주고 나도 내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내한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씩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할 일도 없는데 내 말이나 좀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일이 있는데 내 말이나 들으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단순하게 갖춰지고자 한다면 자식 말을 많이 들을수록 갖춰진다. 그러니까 듣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 내한테 물을 때가 온다. 그때 말해라. 요거죠. 자식한테 듣기만 하고 그러면 부모는 말 한마디도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자식이 많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들어주고 나면 자식이 내한테 물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해줘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길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해줘라. 그리고 자식이 다시 생각하게 해주고 이제 요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지간을 같이 잘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아래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면 아래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들어주다 보면 계속 전마가 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안 들어줬던 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조금 어느 정도 듣고 나면 어떻게 돼? 묻습니다. 선배님한테도 묻고 친구한테도 물을 때가 와요. 물을 때 대답을 해야지 쏙 들어가요. 안 묻는데 대답을 하면 안 들어가요. 선생님이 얼마나 야갔느냐면 질문하래잖아요. 질문하는 건 물은 거예요. 물은 거를 대답을 하니까 전부 다 쫑기하게 듣는 거죠. 안 묻는 걸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같이 왔는데도 다른 사람이 물으니까 묻는 걸 대답할 때 내가 듣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안 묻는데 내가 법문을 하면 안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으니까 묻는 말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잘 듣고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하게 되는, 요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사회에 나가서도 누구를 만나도 안 물으면 입을 안 열어요. 묻지도 안 하는데 말을 하면 헛말이 되는 거예요, 헛말. 나는 그런 짓을 하고 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물어라. 묻는 거 이제 가르쳐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식한테도 형제들한테도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 잔소리가 돼요. 잔소리가. 나는 책이라도 보고 지금 말하지 마라. 안 하는 걸 이렇게 우리는 수련해야 돼요. 말 안 하는 걸. 그러면 물어와요. 그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묻는데도 말을 못 한다. 너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묻는 거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상대가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법칙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안 물을 때는 말을 안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고 그런 걸 수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AI가 개발되고 발달하면서 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지만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AI로 대체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개발을 멈추자, 늦추자고도 하지만 이미 시작된 흐름을 멈추게 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AI가 업무와 일자리를 대체하고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과 비교의 품을 줄여주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보다 그 때문에 생겨나는 더 많은 시간, 더 큰 욕망이 어떤 방향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가 시대적 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청합니다. 예. AI가 나온다고 걱정을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사회가 필요하니까 나오는 것이고, 이 AI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면 AI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는 잘 활용해 쓰게끔 나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이럴 때 나오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자기 일을 못 찾아가지고 있을 때 AI가 나오니까 이 AI를 이용해가지고 나도 한몫 잡으려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고, 나도 이걸 갖다 잘난 척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런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로봇 시대가 될 땐 AI도 로봇나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는 로봇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전자 로봇가 되는 거죠. 전파 로봇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우리 앞으로 미래는 전부 다 로봇 시대로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하는 그 단순한 일은 로봇가 다 한다 이 말이죠. 머리에다가 잡아가지고 기억해갖고 우리가 요런 걸 갖다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건 로봇가 다 해요. 그렇게 우리가 30년 걸릴 건 로봇가 1분 만에 하는데 그걸 하지 마라 하면 되네. 그걸 잘 활용해야지. 그게 우리가 전자계산기 없을 때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갖고 했어요. 전자계산기에 톡톡 두드니까 답 다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 만들지 마라 할 거냐, 계속 우리는 써야 될 거냐, 이걸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할 일을 할 거가 세상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지금 설명을 했죠. 조금 설명을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교육 사업을 하고 복지 사업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아주 즐겁게 살아나갈 수 있는 사업을 한단 말이죠. 손발로 일을 하는, 고생하는 거는 로봇가 다 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되겠다고 자식을 안 놓는 운동을 했죠. 그냥 놓게 또 놔두면 어떠노? 그냥 이제 놔두면 언젠가 되면 자식을 안 놔요. 많이 안 놔. 그러면 안 놀 때와 놀 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베이비 부을 때가 있고, 또 뜸할 때가 있고, 이런 게 자연이 다 알아서 해줘요.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AI가 지금 나올 때는 우리가 골똘히 뭔가를, 정보를 찾아갖고 뭔가 할 그런 시기가 끝났어요.
정보를 받아가지고 내가 성장할 때가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AI가 그 일을 해줍니다, 이제. AI는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완벽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10%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3%도 안 나왔어요. AI가 엄청나게 앞으로 미래 발전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순한 걸 가지고 연구하고 그런 거 하는 거는 AI가 다 해줘요. AI가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AI가 봉사활동을 할 것 같으냐? 뭐네요? 교육사업을 AI는 못합니다.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꺼내가지고 AI한테 시켜서 요걸 교육을 하게끔 하면 그렇게는 하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일만 해야 돼요, 앞으로. 고생되는 일은 전부 다 접고 즐거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미래 세계는 운용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운용시대. 요 말 안에다가 다 이어놓은 소리인데 하나하나 풀다가 보면 이게 나와요. 진화시대가 끝났고 우리는 성장기를 살았다. 그럼 성장기를 다 이제 시간이 끝났고 운용시대가 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운용을 할 때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장하는 데까지도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용을 할 때는 낙이 와야지. 고생 끝에. 그 진화기도 고생을 했고 희생을 했고 성장기도 희생하며 고생을 했고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되는 거죠. 즐거운 세상. 그 우리 노래도 많이 나왔던데. 오 즐거운 인생. 행복한 뭐라고 하던데. 이제는 미래는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즐거운 거는 뭐냐? 내가 당신들이 필요한 행위를 하면서 내가 즐거운 거예요. 당신들을 이용해 갖고 내가 훌치 모으면서 즐거운 게 아니고 사기를 내가 완벽하게 치고 나면 내가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근데 기분이 나쁜 사람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쁜 거죠. 근데 이거는 성장기에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같이 서로가 도움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안 쳤으면 나는 계속 욕심낼 거거든요. 그런 걸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또 미워하지 말고 내 모질함을 빨리 발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고 나면은 네가 사기를 당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부를 줄 것이다. 근데 그걸 나는 그 반성을 안 하고 자꾸 사기꾼을 욕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주는 거죠. 있는 거 더 뺏어가 버린 거예요. 사기꾼이 또 와. 그래서 사기를 당한 놈이 또 당하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AI를 걱정을 할 게 아니고 AI는 활용하는 겁니다. AI한테 내 일거리 뺏긴다라고 하는 건 네가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AI가 할 일을 거룩한 인간이 네가 왜 하냐? AI를 시킬 건 시키고 거기에서 나온 거는 활용을 해야지. 그래야지 더 질량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디자인 같은 거 어지간하면 AI한테 전부 다 제일 먼저 시켜야 돼요. 시켜갖고 거기서 다 시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조금 딸리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해내야 돼요. AI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AI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뺏긴다 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질량이 덜 떨어진 거예요. 빨리 갖춰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AI하고 잘 노는 사람이 최고 재미가 있어. 즐거움은 아니야 그건. AI하고 놀면 재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AI를 하면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제 우리 공부도 같이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AI를 우리가 쓰는 방법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나중에 그런 자리도 한 번씩 내가 마련을 할 거예요. AI 활용하는 그를 가르쳐줄 교수를 내가 모셔서 그때 우리가 뜻있는 분들은 전부 다 모이라 할 때는 그런 거 공부하러 또 와야 돼요. 선생님 본문만 들으려 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알면서 확장을 해 가야 돼요. 그리고 정법 시대로 앞으로 뭐를 조금 해주느냐면 내가 정법을 듣고 명언이라고 할 만한 걸 찾아서 정법 시대로 어떤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정법 시대 명언 이 방을 하나 만들어서 전 우리 정법 가족들이 정법을 들으면서 이거는 명언이 될 만한 거를 찾아서 그쪽에 다 올리도록 하세요. 앞으로 명언을 찾아내세요. 내 혼자 하는 것보다 10명이 낫고 10명이 하는 것보다 1000명이 낫고 1000명이 하는 것보다 10,000명이 나요. 우리 정법 가족이 제법 많으니까 이 본문을 듣고 나서 그 정법 시대에 들어가서 명언을 모으는 데를 방을 만들어 주게 할 테니까 그래서 명언이 될 만한 건 전부 다 갖다 올리세요. 중복돼도 좋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추리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정법 명언들이 나와서 이 사회에 지금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명언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과거에 우리가 진화할 때 만드는 그러한 지식인들이 만드는 국제사회에 이때까지 놀던 명언 말고 정법에서 명언을 찾으면은 오늘날 명언이 나와요. 이거는 생활 명언이에요. 생활 명언. 그런 것들을 우리 정법 가족들이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것도 좋으니까 올리세요. 그래 같이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커가자고. 예.